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텐데 음 가장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을 스폰서라고 칭하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줘서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파트너가 될 거고요. 이제 저와 같이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 그리고 더 위로 또 계시는 그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들이 있을 텐데 나와 스폰서와의 관계는 스폰서십 그리고 나와 파트너의 관계는 파트너십 그리고 형제 라인하고의 그런 관계는 이게 형제 라인십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십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팁을 좀 한번 보자면 이제 앞서 전사의 경험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그 관계들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고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게 스폰서십은 나에게 이게 지금 저희가 주네스를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네스를 알려준 엄마인 거죠. 그리고 또 남자분이면 아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분들은 항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 내가 사업을 전달해 준 그리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빠르게 성장을 하기를 원하고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각자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할 때 그 부분들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최대한 저희가 예우를 갖추잖아요. 그렇듯이 이 일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에서는 스폰서님이 나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폰서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나의 성장 그리고 나의 성장에 관련돼서 그리고 파트너에 관련돼서 그리고 일에 대한 이런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하고의 어떤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스폰서십에서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제가 어쨌든 사업을 하고 가고 있을 거고 저랑 또 같이 사업을 하시는 그 파트너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어떠한 그런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를 해요. 좋은 거를 복제를 해서 같이 나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꼭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빠르게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폰서십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그 스폰서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 중요해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보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냥 언니 동생으로 같이 지냈던 분들도 계시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께는 몇 편한 사이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사이에서는 어떤 호칭 부분이 뭐 "야 친구면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나와의 또 뭐 언니 동생 사이면 뭐 "언니." 뭐 이런 호칭이 갈 수도 있는데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호칭을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스폰서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그거를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스폰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도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또 스폰서한테 내가 의지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빨리 익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스폰서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있으면 내가 계속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폰서님한테 내가 무리하게 "스폰서님 이것도 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도 해 주세요." 막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렇게 하시면 파트너분이 똑같이 하실 거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파트너십인데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는 거죠. 이 업에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내가 이 사람이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어 정말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트너분들한테는 정말 아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이에요. 칭찬은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러니까 파트너십에서 어떤 관계 중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그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파트너는 그대로 보고 자식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듯이 파트너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반드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셔 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에서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른 형제 라인 파트너나 또 스폰서에 대해서 절대 험담하시면 안 돼요. 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쪼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쪼끔 스폰서와의 어떤 관계십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파트너한테 가서 막 그대로 막 험담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다시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트너가 만약에 뭐 어떻게 사업 설명이나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잘했다고 무조건 칭찬을 해 주고 혹시나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쪼끔 회유를 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거기다가 지적만 하시고 충고만 하시고 격려를 하지 않으시면 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겠죠. 음. 그리고 다음 형제라인십인데요. 형제라인십은 이게 서로의 성장을 위한 선한 경쟁자예요. 어떤 금액적인 걸로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이지만 정말 이 형제 라인이 정말 나의 파트너를 키웁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를 후원을 해서 제가 키워내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중에 보시면 정말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형제 라인들이 제 파트너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제 라인들하고는 서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도 해 주고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응원을 해 주고 이런 관계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형제 라인십에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음 어쨌든 그 같은 스폰서일 수도 있을 거고 다른 팀의 스폰서님이 다르실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런 스폰서님의 뒷담화를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형제 라인하고 라인 상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라인 상담은 스폰서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돈 관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종교적인 이런 언쟁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팀의 스폰서와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바꿀 수 없죠. 똑같아요. 이 안에서도 다른 팀의 스폰서님이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같이 일을 해 보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십에서 이제 쓰리샷 이게 이런 쓰리십, 스폰서십 그다음에 형제 라인십, 파트너십이 잘 형성이 되고 정착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밑바탕이 되는 이 쓰리션인데요. 에디피케이션, 존경심,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협력, 팀워크, 그리고 듀플리케이션, 복제 이렇게 세 가지 밑바탕을 깔고 가셔야지만 우리 그 세 가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자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존경심입니다. 어 이게 파트너, 형제 라인에 대한 존경심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스폰서님에 대한 존경심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는 서로 수직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 협력을 하는 수평적인 관계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사업을 먼저 또 시작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나 노하우를 정말 무한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적으로 방출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뭐 이런 존경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도 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먼저 스폰서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을 갖춰야 파트너가 보는 그대로 복제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해서 라인십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스폰서를 무시를 해 버리는데 파트너가 나를 예우를 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본 게 그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라인십이 그대로 다 무너지신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전사에서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협력, 팀워크. 뭐 우리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를 보시면 나온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게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점은 우리가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단점은 서로 채워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우리가 더욱더 협력할 수 있고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기준만 가지고 나의 관점만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경우는 이런 협력이나 팀워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빠르게 인정하고 어 더 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은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빨리는 갈 수 있지만, 우리 이 일은 함께 멀리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하시고 팀워크를 단단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에서 이 팀워크를 단단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워크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복제인데요. 제가 이 3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복제예요. 이 복제를 위해서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24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시간밖에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게 지금 잘못 찾았는데 내 파트너가 24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하루에 1 시간씩만 이 주네스에 집중을 해서 이 일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나도 1 시간만 한 거지만 24 명이 같이 1 시간씩 했기 때문에 24 시간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주네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복제할 것이 있죠. 반드시 복제할 것이 있죠. Why 주네스? 왜 주네스를 해야 하는지, 나의 마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우리가 주네스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나의 타이밍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다시 내가 나와 같이 일하는 그 파트너에게 그대로 복제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How to 주네스. 이건 박영민 사장님께서 굉장히 강의 잘해 주시잖아요. RRTM,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익혀서 이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저희 아우라 팀에서는 리더의 8가지 조건. 저희 팀의 수장님이신 이수연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리더의 8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고거를 이제 저는 코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리더의 8가지 코어, 이 루틴을 반드시 가지고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네스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복제를 해서 내가 이 부분을 파트너에게 정확하게 복제를 시켜 나가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원본 불변의 법칙.
내가 정확하고 아주 선명해야지만 그대로 복제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선명하게 복제가 내가 정확하게 선명해 있지 않은데 선명하게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잘된 원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그 세 가지 습과 그리고 우리가 그 세 가지 습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밑바탕인 쓰리션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 익히셔 가지고 꼭 이 일을 하시면서 염두해 두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주네스 안에서 원하는 그 성공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유진 사장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쓰리